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전한 교도관 진술을 검찰이 증거로 내지 않는 등 증거를 취사 선택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중 유죄만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결은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는 유죄대로 존중해야 되고 무죄는 무죄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공소기각 판단 역시 그 의미를 무겁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법 판단은 정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실과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드러난 사실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판단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우리 경제가 보기 드문 기록을 맞이했습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엉크타드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면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눈 떠보니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성과는 어느 한쪽만의 공이 아닙니다. 글로벌 AI와 반도체 호황, 우리 기업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기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문제제기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기록적인 호황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서 명품 소비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려는 경제학자다운 충심이 느껴져서 든든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당연한 문제제기를 증세론으로 몰아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김 실장의 사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코스피 양극화는 문제라면서 왜 성장 과실을 국민 경제로 환원하자는 논의에는 반대합니까? 반도체로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흘러가서 국민들 주거비만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입니까? 지금 대기업 실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아직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숫자는 좋아지는데 청년과 동네 상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고 정부와 여당의 책무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불로소득으로 쏠리지 않도록 생산과 혁신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으로 세제 조정을 논의하자는 이런 말에 무조건 증세 낙인부터 찍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네거티브에만 골몰하는 저질 정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냐 감세냐 하는 낡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지 논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화두를 책임있게 받아 안겠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자산가격 상승에만 고착되지 않고 다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좋은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진짜 성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안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역대급 부실선거 책임자 선거관리위원회 그 도덕적 해이가 상상 그 이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임 4년 동안 상근도 하지 않으면서 노태학 전 위원장은
1억 7천만 원 넘는 금액의 수당을 챙기고 선관위 예산을 사용하는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은 하지 않고 자리만 즐겼다는 말인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만 이 모양이었겠습니까? 시도, 시군 선관위라고 과연 달랐겠습니까? 자리는 즐기면서 일은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민 참정권 관련 업무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체계의 구조적 개혁과는 별도로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부실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부실선거를 핑계삼아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회피하거나 12.3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하는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을 이제는 거두고 부실선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가에서 나온 391건의 대자보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재선거 재투표 요구도 13건에 머물 뿐 모두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관위 개혁을 외쳤다고 합니다. 더 이상 헛된 선동에 집착하지 말고 청년들의 소중한 목소리, 국민의 뜻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걱정과 질책의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억울한 정치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이재명 죽이기 같은 정적 제거 작업을 방치했어도 안 된다고, 다시는 연어술 파티 같은 회유 조작으로 우주보다 무거운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하지 못하게 하라고, 다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한 줌 범죄 검사들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깃발이 찢어지는 일, 상징이 얼룩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믿고 민주당을 믿으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검찰개혁 한 뼘의 틈도 없이 조금의 차질도 없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꼭 완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저는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제출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란 청산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에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그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